지금 이 AI 시대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 2차 전지, 더 나아가 전고체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언론들마저 쉬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긴지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최근 트럼프가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인들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요. AI 시대는 데이터 센터가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AI 자체가 없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전기값이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나선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죠.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이 15년간 신규 발전 용량을 직접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빅테크들한테 비싸진 전기값을 부담하라고 강제하겠다는 건데, 빅테크들의 움직임에서 2차 전지가 폭등할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타겟이 된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받는 세금 감면도 안 받고 오히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메타는 원전 기업들과 직접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버렸죠. 사실 가장 쉬운 건 공급을 시원하게 때려박으면 해결되는 건데, 당장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오죽 급하면 트럼프가 이번에 환경 문제 때문에 없애려 했던 화력 발전도 계속 가동하라고 지시했겠습니까?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원전을 짓는 건데, 이것도 새로 지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당장 전기가 필요한 지금 상황에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결정이 크게 부각될 거라 보는데요. 이 두 기업은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돌릴 계획을 애초에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 자연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건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밤이 되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필요한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의 메가팩인데요. 여기에 태양광으로 낮에 생산한 전기를 미리 저장해 놓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ESS가 뭡니까? 결국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이 AI 시대에 썩어가는 뿌리를 치료할 유일한 선택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무턱대고 2차 전지에 투자할 수는 없죠. 적어도 투자자라면 이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엔 단기, 장기 관점으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단기 관점의 포인트는 올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탄핵 위기에 처하는데, 그래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전기값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빅테크를 쫓은 유일한 해결책인 재생에너지와 ESS를 강제하든 뭐든 간에 액션을 취할 거란 겁니다. 그게 뭐가 됐던 2차 전지로 귀결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이게 올 한 해 2차 전지가 중심일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럼 장기 관점은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빅테크들의 결정, 그러니까 최소 앞으로 4년은 더 될 이슈라는 거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우주는 24시간 태양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이 말은 이제 ESS가 광활한 우주에도 깔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있죠? 1000조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ESS를 미친 듯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 무한 확장 시대, 그 옆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ESS. 그러니까 이건 그저 그런 단기 테마가 아니란 거죠. 진짜 메가 사이클인 겁니다. 와, 그럼 ESS 관련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최근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움직이는데 좀 이상한 것 못 느끼셨나요? 자, 국내 2차 전지 대장주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입니다. 보면요, 둘 다 오르긴 올랐는데 삼성 SDI가 압도적이죠. 아니, 시총 30조짜리가 하루 만에 20%가 넘게 급등했어요.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움직임이 좀 저조하고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ESS를 보면요, 사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테슬라로부터 수주받은 ESS용 배터리 계약 금액만 봐도 알 수 있죠. LG는 6조, 삼성은 3조. 그러니까 만약 ESS 때문에 급등했다면 LG가 더 관심받았어야 맞죠.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건데, 그 차이는 전고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가 급등할 때 전고체 종목들이 전부 같이 급등했거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단 4거래일 만에 9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요, 아직 ESS용 배터리보다 전고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2차 전지 종목을 고를 땐 ESS와 전고체까지 다 오르는 종목이 변수가 없는, 즉 상수에 가까운 종목이란 거죠. 그쵸?
저는 투자를 할 때 딱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게 변수일까 상수일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수, 저는 그것만 찾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서 3개월간 반복적으로 소개한 상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수익 봤다는 감사 댓글도 매일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같이 찾아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가 될 수 있는 투자처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제 전고체 얘기를 해봅시다. ESS를 통해서 왜 전고체가 상수인지 볼 텐데요. 지금 국내 ESS 입찰 경쟁이 한창이죠. 지난 1차 때는 삼성 SDI가 휩쓸었습니다. 근데 2차 입찰마저도 삼성 SDI가 휩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번 입찰엔 안전성에 대한 배점을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차 때도요, 삼성 SDI는 그동안 한 번도 화재 사고가 없었다는 레퍼런스로 압도한 건데 지금은 더 유리해진 거죠. 데이터 센터에 붙어 있는 ESS가 갑자기 불이 난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데이터 센터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GPU 한 장에 5천만 원이니까 1만 장만 날아가도 순식간에 5천억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전고체는 화재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보통 배터리 셀에 있는 양극과 음극, 이 사이에 있는 전해질 안에 분리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지금의 액체 전해질은 그 불씨를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전고체는 고체잖아요. 애초에 불이 잘 옮겨 붙질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화재에 굉장히 안전한 거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가 필수인 거고요. 자, 이제는 우주에 ESS를 보냈다고 해볼게요. 우주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광을 정면으로 받으면 120도, 그늘로 가면 영하 100도인데 지금의 배터리로는 이걸 못 버팁니다. 근데 전고체는 애초에 기존 배터리보다 기온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보낼 현 시점 가장 적합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건 로봇에도 연결되는데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의 배터리로는 추운 지방이나 더운 지방에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로봇을 극한의 환경에서도 일을 시키려면 전고체 탑재가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전고체는 가벼워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그런 건데 로봇에 무거운 배터리를 달아놓으면 연비도 떨어지고 관절 등에 부담이 갑니다. 로봇의 성능을 100% 쓰려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작고 가벼운 전고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중요한 전고체가 왜 이제서야 슬슬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 그간 2차 전지 섹터가 계속 하락만 하니까 언론들도 쉬쉬하고 전문가들이 거들 떠보지도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도 추고 쿵푸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 재미없는 배터리 기술에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2차 전지는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어요. 가장 큰 악재가 지난 9월에 발표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이죠. 이걸 끝으로 더 나올 악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시점의 이 이슈는 투자 관점으로는 분명히 주가에 이미 반영된 악재 소멸 이슈인데 언론에서는 악몽이라고 또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네요. 그래서 기회라는 겁니다. 항상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가장 큰 기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상수 투자처라고 생각되는 이 전고체에 집중하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최고의 상수라고 생각하는 ESS와 전고체를 아우르는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 제 영상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마치 자기가 분석한 것처럼 영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성격상 이런 걸 문제 삼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게 고민하고 공부한 내용들이 그들의 상업적 용도로 악용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덕분에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무료 스페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영상에서도 계속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지만 제가 시장에 아직 오픈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오직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공개할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수 섹터와 종목을 이렇게 적정 가격,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역시나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매매를 위해서 분석한 상수 투자처를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시장에 오픈되지 않은 내용을 믿고 드리는 거니까 다른 분께는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보시기로요. 아시겠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상수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고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도 해놨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매수 추천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제가 정말 아끼는 그룹 에코프로 그룹과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면 와, 얘네가 뒤에서 이렇게까지 판을 짜고 있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우선 팩트부터 시작하죠.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삼성 SDI와 2028년까지 무려 4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삼성 SDI의 영혼의 파트너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최문호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죠. 2026년 말 전고체 전해질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삼성 SDI가 내년 세계 최초 전고체 상용화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를 찍어낼 때 그 핵심 소재를 누가 대줄지는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에코프로 그룹을 이번 전고체 전쟁의 진짜 대장주로 꼽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친 마진율, 즉 압도적인 수익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코프로는 이미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남들보다 원가를 30%나 깎을 수 있는 기적같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업계에선 이걸 CLS, 즉 폐쇄형 순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분해하고 거기서 리튬을 뽑아내 다시 양극재로 만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그룹 안에서 원스톱으로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패도가니 재활용 기술입니다. 양극재나 전해질을 구울 때 재료를 담는 그릇인 도가니는 고열을 견디다 못해 한 달만 써도 패도가니가 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 버려지는 패도가니에 스며든 미세한 리튬까지 싹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리튬을 전고체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기존의 재활용 시스템이라는 장점을 가져가면서 기술 레벨은 전고체 시대에 맞춰 한 단계 더 진화시킨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경쟁력 아닙니까? 결국 에코프로는 이 시스템 덕분에 원가 구조를 혁명적으로 낮췄는데요. 지금은 이걸 CLS 버전 2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조 원가를 30% 더 깎겠다.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남들보다 30% 싸게 만든다는 건 가격 경쟁에서 그냥 체급이 다른 깡패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전고체 상용화의 핵심은 단가 인하라고 했죠. 에코프로는 이미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규제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미국 IRA나 유럽 CRMA의 핵심은 결국 중국 견제잖아요. 배터리 만들 때 중국산 소재를 섞어 쓰면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건데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소재는 중국이 꽉 잡고 있어서 다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요, 이 CLS 덕분에 원료부터 생산까지 중국 손을 안 빌리고 자체 해결하는 길을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심해질수록 경쟁사들은 피를 보지만 에코프로는 오히려 더 빛나는 구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인니에서 IGIP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에코프로의 이 미친 효율 시스템을 해외로 복사해가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전 세계 니켈 보유 1등 국가가 인도네시아라는 거. 이 니켈은 ESS용 배터리든 우리가 노리는 전고체든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수를 둔 건데 현지의 재련소를 직접 짓고 중국을 싹 배제한 채 니켈을 독자적으로 확보해버린 겁니다. 추진 중인 2단계 투자까지 끝나면 연간 13만 톤의 니켈 중간재 중 무려 5만 톤을 에코프로가 직접 가져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확보한 고순도 니켈이 바로 NCA 양극재의 핵심 원료가 되거든요. NCA는 현존하는 배터리 양극재 중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엔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성능 NCA 양극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삼성 SDI의 ESS용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삼성 SDI가 국내 ESS 입찰 다 싹쓸이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최대 경쟁사 LG엔솔의 LFP 배터리를 압도하는 삼성의 고성능 NCA 배터리 덕분인데 그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에코프로가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니켈 광산부터 재련, 양극재, 그리고 삼성 SDI의 ESS는 물론 전고체까지, 거기다가 원가 절감에 미친 시스템을 갖춘 에코프로 그룹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제가 에코프로 그룹을 상수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좋아할 만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섹터 최고의 상수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공개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잘 봤습니다.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더 좋은 정보 제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제가 오래전부터 분석하고 준비한 이 상수 종목은 아직 다른
다른 곳에는 전혀 정보가 없더라고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종목마저 악용되는 것은 원치 않기에 구독자님들만 보시라고 우리 프로젝트 1순위 리스트로 올려뒀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상수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자동 신청돼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문자 발송이 되니까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